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내신 거 보면 이게 소득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리겠다는 그런 의지를 표명하신 반면에 법인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늘리기보다는 감면이나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기조가 보입니다. 그 주된 논거는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은 특히 이제 OECD하고 비교했을 때 높고 소득세 비중은 낮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고 오늘 뭐 부총리께서도 그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요. 그건 아까 김유찬 교수 그 증인신문 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GDP 대비 세금 비중이 높다 낮다로 그 과연 법인이 세금 부담을 많이 지고 있느냐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공제감면 제도가 작용을 하기 때문에 법인의 실효세율은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이 지난 한 10년 정도 추이를 보면은 그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비중을 보면 기업소득은 늘어난 반면에 가계소득은 줄었다는 거죠. 근데 세금 부담은 비슷하게 했습니다. 실효세율은 오히려 법인세는 떨어진 반면에 이 개인소득세는 실효세율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추이로 보면 그 법인세에 있어서 부담을 더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특히 우리 재벌 대기업들이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없는 지점들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토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좀 요구를 하고 싶은데요. 그 우리 조세개혁 소위 만들어서 이런 논의들을 특히 이제 국가 간 비교를 통해서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 그 OECD 각국의 조세 현황 및 국제 비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국세청이나 조세연구원에서 나온 자료 모두가 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득계층별 기업 규모별 이 실효세율 정도의 자료도 제출을 못했어요. 이게 최소한 실효세율 정도는 비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소득세도 이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융소득, 주요소득 원천별 세금의 기본 구조나 계층별 실효세율 같은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자료들이 전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연구가 안 된 거라면 저는 향후에 세제 개편을 위해서 기재부에서 연구를 해서라도 이 자료를 국회에 제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부총리께서 이 점은 좀 책임 있게 그 자료를 좀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관련해서 좀 묻겠는데요. 공공기관 부채 뭐 어제 오늘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 규모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지금 2012년 기준으로 493조 원. 거의 국가 채무를 상회하는 수준이고 GDP 대비해서도 40%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국제 그 신용평가 등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을 별도로 제출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걸 봤는데 좀 이해할 수 없는 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보면 정책 지원 사항들을 쭉 기관별로 제시를 해놨는데 이게 과연 그 계획이나 전망의 수치에 반영이 된 건지 아닌지 이 자료만 보고는 절대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혼란스럽게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데 국회에 제출한 자료치고는 이게 기재부가 제대로 검증을 안 했거나 아니면 부처들의 제대로 지침을 안 줬거나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지금 도로공사 같은 경우에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정책 지원 사항을 자구노력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서울 외곽선 무료 구간의 유료화, 감면 통행료 조정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내용이기도 하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건데 이걸 무슨 자구노력이라고 표시해놨습니다. 한참 전 들여다보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뿐만 아니라 지금 수자원공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 여건을 개선할 수 없음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다양한 정책 지원 사항들을 열거를 해놨는데 기재부는 재무관리 노력으로 부채 비율을 감소하겠다 이렇게 기재를 했습니다. 이 수공의 재무관리 계획 제대로 들여다보셨어요? 부총리님? 하나하나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아니 지금 이 수공 같은 경우에는 4대강 사업 때문에 부채 논란이 굉장히 크고 또 최근에 태국 그 물관리 사업 관련해서 토지보상비까지 수공이 부담한다 그래서 논란이 더 커져 있는데 이게 그 재무관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돼야 되는 기업입니다. 근데 스스로 선언을 했어요. 자구노력만으로는 재무 개선할 수 없다고. 근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이후에 이게 부채 비율을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고요. 제가 좀 몇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그 LH 같은 경우에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보상지구 토지 가격 변동이나 간선 그 지설 인허가권자 승인 문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사업비 절감 3%를 전망을 했고요. 부동산 경기가 지금 굉장히 바닥인데 이걸 보통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마사회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계속 감소했는데 이 향후 5년간 1.2% 매출 증대를 전망을 해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얼마나 정확성이 있다고 보세요, 부총리님? 한번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전망치를 굉장히 높게 해놓고 경영평가를 통해서 향후에 관리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무리한 그 전망치를 제시해놓고 또 그 전망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리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부채 발생 원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게 무리한 국책사업에 공공기관이 동원되다 보니까 부채를 진 경우도 있고 또 해외 자원개발 사업 무리하게 추진했다가 부채를 진 경우도 있고 또 이게 지금 뭐 각종 요금 통제로 인해서 계속 부채가 늘어나는 가스공사 같은 데도 있습니다. 이게 원인별로 부채 발생이 다 다른데 부채 발생의 원인이 다른데 지금 이게 부채 발생 원인별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냥 분야별로만 쭉 나눠놨습니다. 이게 정확한 분류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 각 기관별로 기관의 특성에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자구 노력을 할 수 있는 또 자구 노력도 그 종류에 따라 이것을 제도 개선을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자산을 배각할 것이냐 또는 아니면 그 어떤 의미에서는 사업의 영역을 조정할 것이냐 또 이런 여러 가지로 그런 분류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러한 부채 관리 계획을 짰고 또 그것에 대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제가 문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총량 관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원인별로 구체적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총량 관리하다 보니까 단순히 숫자 줄이는데 이게 급급해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는 현실성 떨어지는 그런 전망을 제출하거나 또 공공성을 뒷전해주는 수익성 논리만에 급급한 그런 전망들, 그런 계획들이 내놓는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 같은 경우에 기관차의 1인 승무 확대, 또 비수익 열차 운행 감, 이런 게 사실은 시민들의 안전과 그 이 공공 서비스의 공공성에 미칠 영향들이 굉장히 큰 항목인데 이런 것들을 이런 계획들을 내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무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한 당초의 취지를 생각해서 좀 더 정합성 있고 현실성 있게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재부가 관리감독 책임을 좀 엄격하게 지셔야 돼요. 그리고 기재부가 그걸 다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면 지금 41개 기관이 제출을 하고 있는데 각 부처에라도 가이드라인을 꼼꼼하게 내려줘서 이번 그 재무관리계획 한번 다시 한번 꼼꼼히 보십시오. 그거 봐가지고는 도대체 이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도저히 믿음이나 신뢰가 안 가는 그런 계획이 나왔습니다. 이 점은 좀 개선 방안을 만들어서 이 다음 감사 때까지 제출을 좀 해주세요. 조금 더 부연해서 우리 차관께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근본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가 만들 때 제가 그냥 만든 게 아니고요. 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 어떤 전망을 토대로 해서 관계부처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공공기관 저희 수차례 실무적인 협의를 해서 저희가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부채를 감축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구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자구 노력의 방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무인화도 나올 수 있고 물론 뭐 안전성의 위험이 있겠죠. 그렇지만 안전성의 위험을 좀 이렇게 보완하더라도 그게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정책 지원 상황 같은 것도 이제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함을 안 했습니다만 정책 지원도 강력한 자구 노력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좀 어떤 목표를 좀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좀 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짰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요한 것은 이게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저희가 매년 국회 실적을 보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보고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공공기관 저희 관계부처가 합동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이게 종합성과 현실성이 없게 되면 나중에 실적을 보고할 때 계획과 실적과의 차이가 크면 그때가 또 문제죠. 예,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개별 기관별로 주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 마치셨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명 의원, 지금 11시 15분인데 한 10분쯤 남은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알아서 해주십시오.